헌법재판소에 들어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빨간색 넥타이 그리고 정장 차림이고요. 구치소에서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포 당시에 영상 메시지로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가 마지막 공개된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아주 강한 또 발언을 내놓은 게 있네요. 예, 지금 속보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사살과 같은 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가 탄핵 사유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정치인 체포 지시는 이 12.3 내란 사태 직후에 바로 불거졌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검찰 특수본에서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라고 기재까지 한 내용입니다. 예. 특히 윤 대통령이 개업 당일날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도와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까지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그러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고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지난 12월 달에도 당시에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이 기자단에게 말을 한 게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법리적인 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 잡아와라, 끌어와라라고 지시를 한 것을 이제 법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체포가 아니다 그것은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 측이 이 정치인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라든지 우원식 의장 같은 국헌분란의 목적이 없었다 우리는 특히 더군다나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단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이다라는 주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님. 포고령에 대해서 형식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었지 집행할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대목인 정치인 체포 지시 이것도 바로 부인했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계속 부인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 지금 헌법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에 맞을 때만 굉장히 예외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도 뭐 영장제도나 정부나 이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정치인, 즉 이 국회 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를 지시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상자 중에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국회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국회 해제 부분에 대한 결의를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냐. 또 이제 특정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체포를 지시했던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헌법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피청구인 측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체포 지시한 적 없고 아마 법조인 안에는 그 법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판사에 대한 체포도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의미로 저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차례대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고 또 국회 측이 신청한 뭐 CCTV랄지 여러 가지에 대한 이 물적 증거에 대한 것도 이제 증거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증거조사 결과로 하나씩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재 재판만큼은 그러니까 두 개를 완전히 좀 이렇게 분리해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헌재 재판만큼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보십니까? 형사법을 다루는 그 수사라든가 형사법정하고 달리 여기에는 정치적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선거 부정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그 변론인들 나와가지고 크림 전쟁 이야기하고 뭐 별별 거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게 또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재판관들 입을 막고 본인이 실컷 한번 떠들어 보겠다. 그걸로 가지고 또 이 자기 지지자들이 준동되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 가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들이 조금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서 그때 계속해서 혼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제 타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오셔가지고 당신의 무게감으로 당신이 이 사람들을 좀 제압해달라. 그리고 얼굴을 보여주어야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탄핵 결정하기를 좀 꺼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만 서류로만 심사를 하게 되면은 인용 결정을 내리기가 쉬우니까 오히려 얼굴을 보여줘서 부담을 좀 주자. 이제 이런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지 판사들이 이걸 끊지를 못한다. 중간에 그래서 시간을 조금 오래 가게끔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략이 조금 하나가 있고요. 당사자가 예, 예. 세 번째는 이제 그 탄핵에서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하고 이 변호사들이 요구하는 거를 무게감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가지고 절차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지적들을 다 해줘라. 그러면은 판사들이 조금 우리들이 말하는 건 무시하더라도 판사들이 당신은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대통령이 아직은 정지가 안 돼. 현직이니까. 네, 현직인 사람이니까 파면이 안 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한테만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이 탄핵 심판을 되게 중요하게 보죠. 왜냐하면 파면이 돼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반인의 신분에서 그동안 감춰졌던 모든 범죄들이 이제는 다 드러나고 네. 이 사람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가십부터 시작해서 의혹되는 사례들, 특히 부인과 관련된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중요한 게 2월 달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이 사실들이 나올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이 탄핵 심판에 임하게 되면 2월 달에 지금 잡혀 있는 날짜들이 4개인가 5개인가 지금 되잖아요. 네. 2월 4일부터 시작해서 그 기간 동안에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온 자기와 자기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적 관여라든지 뭐 별별 거 되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오면 그게 여론에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작용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이 현재 재판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는 자기가 좀 막아보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영어에 몸이 된 상황에서 네. 아마 가장 그 긴장 모든 신경이 지금 다 살아있는 상태가 지금이 아닐까 대통령으로서는.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 바짝 긴장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맨정신이잖아요. 임기 중에는 좀 덜했는데. 아니 술도 못 뭐 여러 마시고 가지 뭐 얘기가 유튜브 있는데 아니, 뭐 내가 들리는 대통령이란 걸 얘기니까. 인지 알았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얼마 지금 전에. 그리고 본인이 자칫 잘못하면 내란죄의 수괴로 예. 어떤 극단 처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율사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네. 지난번에 이제 그 구속 적부심 때도 그랬고 본인이 등장하니까 대중들이 흥분한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말입니다. 어디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올라서면은 그 앞에 많은 군중들이 있으면은 네. 이게 나를 지지하는 전체 국민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변호인 중에 지금 공식 변호인인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그 석동현 씨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그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반이라는 거는 반반자, 세미. 그 자유통일당 정치인처럼 행동하는 측면이 있어요. 요번에 이 네네네. 폭도들의 난입도 그렇고. S 변호사님.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석동현 변호사예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 지지자들의 반응이 예. 본인이 헌재에 등장할 때마다 예.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고무되어 있는 심리적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그 설날에도 그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메시지를 보면 거기 분명히 시그널이 있다고요. 여기에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간 지연뿐만 아니라 그래서 헌재에 꼬박꼬박 나오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거라는 판단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럴 때는 변호인들이 판단을 해서 조언을 하는 걸 들어줄 때 오히려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모든 이러한 그 상황을 지금 대통령이 네. 서울구치소 안에서 주도하고 있다라는 네. 방증이 지금 있는 것 네, 같다라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생각에 더해서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요 한계까지만. 네. 네. 왜냐하면은 헌재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길잖아요. 장광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반드시 허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하고 자기 말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당연하지. 거를. 재판관이 그거 탁 묻지 않겠어요. 요번에도 그거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뭡니까 뭐라 그랬죠? 눈꺼내서 아니 요번에 구속 적부심할 때 한마디 물었다는 게 그 입법 관련해 가지고 네, 맞아요. 그거 네. 한마디를 탁 묻잖아요. 사실 그거 네, 핵심이거든요. 근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 가물가물하다,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걸로 이미 언론 보도에 다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이제 그거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뭐 명태균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뭐 심지어는 뭐 작살로 고기를 잡은 얘기까지 그거는 나오잖아요. 좀 이따 다시. 네, 아무튼 그럴 얘기하겠습니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네.
좀 중심을 잘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요. 보통 이제 변론을 할 때 당사자가 나와서 뭔가 어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나와가지고 오히려 햇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변호인들이 막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처음에 변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막는 게 윤석열 씨를 막는 게 맞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워낙 본질하고 어긋나는 자기 혼자만의 막 세상에 빠져가지고 말을 하면 판사들이 보기에 저 사람 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엑스맨들이 이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들 나가고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나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나 제가 보기엔 그 수준이 그 수준이고 차라리 윤석열 씨가 나와가지고 그냥 자신의 소신을 확신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뭐 변호인들이 윤석열 씨가 이상한 말 할까봐 못 나오게 처음에 하고 공수처도 일부러 못 나가겠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네. 그 사람이에요. 그 변호사들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 네, 네. 하나의 제일 현실적인 이유 심심해요. 그 안에 있으면. 근데 말할 그거 기회도 없고. 매우 큽니다. 되게 커요. 답답바람 쐬는 게 진짜 커요. 왜냐하면 변호인들은 그래서 집사 변호사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바깥 소식도 전해주고 네. 대화도 해주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도 안 나가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안 들어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혼자 있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리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바람도 쐴 겸 해가지고 저는 나가는 거다. 이게 오히려 봅니다. 제 돈까지 가는 길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내일 네. 아침에 그 극우 유튜버들의 썸네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12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필리버스터로 헌법재판관 제압해. 지침 네, 내려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헌재에서 물어볼 게 굉장히 그래 아주 막 복잡한 내용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심플하게 그러니까 그 계엄령 내리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없었냐, 혹은 뭐 그 계엄령을 내릴 만한 상황이었냐, 그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렇게 묶으려고 했었냐. 23일날 증인신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포고령. 23일날 김용현이가 나오잖아요. 예. 그 증인신문에서 아마 그 김용현이 말을 제대로 못하게 옆에서 찌려보는 역할을 또 할 겁니다. 아 윤석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맞아. 증인이 나왔는데 그 증인이 내가 말한 거하고 그동안에 다른 말을 지금 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포고령 같은 경우도 김용현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렇게 지침을 줘가지고 그걸 보고 써갖고 간 것이지 내가 뭐 베껴 쓴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오히려 그리고 통행금지 빼줘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김용현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김용현 측 변호사가 사실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3일 나와가지고 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날 나와가지고 딱 쳐다보고 막 눈을 부리부리하면서 쳐다보면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